저는 회계한 남자입니다. 또 회계책을 출간하기도 했고 또 회계 강의도 했어요. 그런데 장사는 처음이었습니다. 가게 문 열면 전 잘 되기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현실은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네. 뭐가 문제지? 저는 회계한 남자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회계해야겠다 생각 들고 정말 회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계란 뭘까요? 이게 몰 회자랑 셀 계자거든요. 뭘 모아서 센다는 거예요. 돈을 벌고 돈을 벌기 위해 쓰고, 이거는 회계 용어로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간다 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사업에 된 것만 벌고 벌기 위해 쓰고, 그리고 남은 거를 모아서 본다. 이게 한번 여러분들이 가게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우리는 버는 거는 초점을 맞추는데 쓰는 거하고 남는 거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포스기는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포스는 총 매출액이에요. 세금을 포함한. 언젠가 세금은 납부해야 돼요. 6개월 후에. 1년에 2번은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그게 총 매출액. 우리 내 돈이야. 실제 현금도 그렇게 들어오니까. 그런데 회계는요, 쓴 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게 얼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진짜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걸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회계 등식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회계 등식이에요. 머리 아프시기 시작하시죠. 그런데 우리 사장님들은요, 저 수익 빼기 비용만 보시면 돼요. 저 수익 빼기 비용만 보시면 소득세부터 시작해서 부가세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수익 빼기 비용의 관점으로 가시면 돼요. 이게 바로 손익계산서 등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입과 지출, 즉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계부가 아니에요.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손익계산서는요, 두 가지 관점이에요. 수익과 비용의 관점입니다. 수익은 뭐냐? 번 돈이거든요. 우리가 집중할 거는 가게 매출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벌기 위해 쓴 돈입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재료비가 있고요, 임차료가 있고요, 인건비가 있고요,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수익과 비용의 관점에서 우리 가게를 보는 거예요.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이익입니다. 뭡니까? 남는 거예요. 이익은 남는 돈이거든요. 남겨야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수익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이익만 집중하거든요. 매출 상관없어요. 남겨야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관점으로 그냥 가시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수익만 보면요, 고객수 곱하기 객단가입니다. 고객수 늘려야 돼. 어떻게 해요? 테이블 회전율 높여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드셨네? 접시 치워드릴게요. 바로 치워버리면 돼요. 객단가 어떻게 해요? 비싼 메뉴만 추천하면 됩니다. 레시피 수정해가지고 재료 덜 넣어요. 수만 번 소비한 소비자들은요, 금방 알았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생존할 수 있을까요? 고객 관점에서 수익을 늘리고요, 비용을 줄이면 생존합니다. 첫 번째는요, 저 배민에서 배운 겁니다. 제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수익을 어떻게 늘려야 돼, 배민에 왔을 때 들었던 게 회유성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매장으로 땡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매장 입구를 보니까 나라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다가 무민 인형 그걸 놓고요, 우리 요거트는 어떤 거고요, 뭐 해줬고요, 팀장님 어제 술 드셨으니까 유산균 한잔 하고 가세요, 막 이렇게 막 계속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념 촬영도 하고 호기심이 있는지 용기를 내서 우리 매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평창 올림픽 때 영미 이름을 가지시면 무료로 드리겠다. 굉장히 화제가 돼서 손님이 확 몰린 적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신메뉴 나오면 배너하고 포스터하고 막 완전 더럽다고 생각할 정도로 도배를 다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옆에서도 딸기 메뉴가 나왔지만 우리 메뉴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타 매장을 보면 무조건 사진 찍었어요. 야, 이거 진짜 이쁘다. 저 가짜 과일인데 너무 신선해 보인다. 정체성이 보인다. 여기서 뭘 하는지 알 수 있겠어. 그래야 고객들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SNS를 와이프한테 혼날 정도로 계속 모니터링 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피드백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 앞으로 집 갈 때마다 먹으러 갈 거야. 그럼 이거를 강화시켰어요. 왜? 고객들이 수고스러울 정도로 이거를 SNS에 올릴 정도면 이것만 만족시켜도 손님들 오시겠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단골분, 종이 쿠폰 하셨는데 6개월 동안 300번 정도의 소비를 하신 단골분이 있었어요. 이분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 고민이 뭐예요? 막 설문도 하고요. 해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이 손님이 오는 이유만 발견하면 이거 끝이야 하면서. 그 나중에는 유학 가신다고 해서 엄청나게 우리는 슬펐지만 모자를 드렸어요. 저희 직원들만 쓸 수 있는 모자 있잖아요. 딱 만들어서 선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데려온 지인들이 계속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장님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저희가 매장을 확장시킬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옆 가게가 망했어요. 확장시킬까 하면서 신용보증재단을 가야 된대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사업자들은 신용 안 되고 보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용보증한테 가버려요. 갔습니다. 신용등급 이런 거 하면 무섭잖아요. 갔더니 무슨 컨설팅이 한대요. 근데 이거 뭐예요? 무료라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전문가들이 컨설팅 해준대요. 제가 고객 관점에서 아무리 봐도 저는 사장이거든요. 그죠? 컨설턴트의 제3자의 관점에서 매장을 볼 수 없을까? 그래서 지원했고 면접도 봤어요. 면접도 봐요. 면접도 봤어요. 저는 회계적으로 막 여기서 저희 회사, 저희 가게가 지금 현재 손실률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런 게 필요합니다. 했더니 뽑혔더라고요. 설비 지원금 500만 원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크죠. 그걸로 키오스크 설치하고요. 마케팅부터 마케팅 솔루션 다 실행했거든요. 매출이 15에서 20%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용을 줄이는 방법. 수익은 솔직히 우리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은 비용 절감 얘기 막 붙입니다. 어떻게 비용을 줄일까? 재고에 전 답이 있다고 생각드려요. 회계에선 재고는 잠자는 돈이라고 하거든요. 잠자는 현금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택배비 아까워가지고 잔뜩 주문했거든요. 그 3,500원 아깝다고? 그러면 돈이 잠자는 거예요. 돈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택배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순재료비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친구들을 좀 줄여야 돼요. 첫 번째는 메뉴 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저는 장사 잘 되는 가게를 가면 좋은 게 신선해요, 재료가. 회전율이 높으니까 당연하겠죠. 메뉴 수가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옥리예요, 옥리. 여러 개 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만큼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입하면 된다. 택배비 아까워하실 필요 없으세요. 네. 세 번째는 청소예요. 저희는 계속 청소하거든요. 청소하면 발견돼요. 예전에 샀던 그게. 재고라는 거는 매출이 돼야 되는 애들이에요. 매출이 안 된 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청소를 해야 내 잘못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재고마다 금액을 다 그램 수별로 단가 다 계산했습니다. 왜? 가격이 변동이 생기거든요. 이 변동에 따라서 재료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두 번째는 매뉴얼. 어떤 직원이 일을 잘할 것 같았는데 2주 일하고 그만둔대요. 저는 2주 동안 한 명 더 투입시켜가지고 인건비가 늘어났는데 2주만 하고 그만둔 거예요. 그때 뭐가 잘못됐구나 이거.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교육기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인건비가 좀 1주 정도면 충분히 교육이 돼요. 왜? 매뉴얼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배민. 이거는 제가 절박했을 때 배민 정말 계속 왔습니다. 계속. 네, 공짜잖아요. 공짜예요. 자기 개발비 절감할 수 있는. 다른 데 알아보면 막 몇십만 원, 20만 원, 30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영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고 두 번째는 자기 개발비 절감할 수 있고 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야인데 왜? 법이 계속 개정돼요. 근데 여기 오면은 계속 리뉴얼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수익과 이익을 늘리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 계산. 요거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두 번째, 제가 만든 용어긴 한데요. 생존 이익률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가게의 생존 이익률. 첫 번째, 그럼 가게 손익계산서 어떻게 하느냐? 특이하게 생겼죠. 보시면 변동비라는 친구가 있어요. 변동비를 위에서 매출에 딱 붙여버려야 돼요. 왜? 이거는 안 팔리면 덜 나가는 거예요. 팔리면 나가. 여러분들 우리 절대 매출을 고정비로 생각하지 마세요. 야, 고정비만 벌면 되지. 왜? 매출에는 변동비가 붙어 있어요. 고정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변동비와 고정비를 나누는 거예요. 안 팔려도 나가는 비용. 고정비는요, 약간 스나이퍼 같은 애예요. 멀리서 우리 머리통을 탁 겨누고 있어요. 이거 늘어나면 빵 터질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율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매출액이 100이면 임차료가 얼마 차지하는지 비율. 인건비가 더 줄어들 수 있겠네? 그 대비해서 그게 계산이 됩니다. 오른쪽 보시면 손익계산서, 요약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그러면 고정비 이 660만 원을 뭐를 나누면 돼요? 생존이익이 매출액에 차지하는 이익률 60%로 나눠버리시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나와요. 얼마일까요? 1,100만 원이 나오죠. 1,100만 원 팔아야 이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닌 생존 안전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달성하기 쉽게 만드는 방법 어떻게 될까요? 생존 이익률을 늘려버리거나 고정비를 줄이면 돼요. 근데 고정비 줄이는 건 어렵죠. 그럼 생존 이익률이 핵심입니다. 생존 이익률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괄호 열고 매출 빼기 변동비, 괄호 닫고 나누기 매출. 자, 변동비가 구해져야 되는 거예요. 재료비가 얼마인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매출을 늘리거나
반대로 원가를 절감하나, 이 두 가지 관점입니다. 가격 할인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SPC나 파리바게트나 스타벅스 이런 데나 하는 거죠. 저희 가게가 가격 할인하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격을 2만 원짜리 10% 가격 인상시키면 생존이익률이 5% 올라가거든요. 반대로 10% 인하시키면 어떻게 돼요? 생존이익률이 더 줄어듭니다. 더 줄어들어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가격 할인 하실 때 시뮬레이션 제대로 돌리고 하셔야 돼요. 저희는 절대 가격 할인 안 합니다. 가격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치를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가치가 먼저고요. 가격은 아래예요. 가격은 움직일 수 있어요. 손님이 느끼는 가치 아래 최고가를 매기시면 돼요. 그럼 원가도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손님들한테 물어봐야죠. 지인들이나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거나 가격을 매기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서점 같은 경우에는 입장권이 있는 서점인데 거기 들어가서 15,000원 내고 들어가서 3만 원어치를 쓰는 서점이래요. 지금 서점 다 죽어가는데. 왜?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엔지니어링적인 면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비용 줄이는 거. 딸기가 너무 잘 나갔어요. 근데 마트에서 사는 딸기 너무 비싸요. 아시잖아요. 진짜 비싸요. 그래서 청량리 새벽에 나가고 딸기 맛있어 보니까 스티커 붙어 있잖아요. 전화해서 어떻게 받을 수 없을까요? 진짜 싼 거예요. 그런 거 사기도 하고 가격은 낮췄지만 질은 굉장히 좋은 신선한 재료. 좀 그거를 또 무민에다가 메시지 붙여서 이게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신선한 딸기만 쓴다고. 비용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느낄 때는 뭐예요? 야, 진짜 신선하다. 이게 돼요. 그리고 그 재료로 메뉴를 또 확장시키는 거죠. 그냥 스무디였다면 아이스크림 올라가고 딸기가 같이 겹쳐진. 우리 가게의 생존 이익률과 메뉴별로 생존 이익률 또 구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60%보다 현저히 낮은 생존 이익률을 깎아먹는 메뉴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거하거나 가격을 인상시키거나. 또는 우리 생존 이익률보다 평균 10% 넘기는 애들, 얘는 다 그 생존 이익률에 기여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을 우리 배민에서 배웠던 것처럼 메뉴를 A, B, C 하면은 가격을 중간가로 설정해서 중간에 있는 걸 가장 많이 매긴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배치해보는 거죠. 작은 가게도 회계 시스템 구축해야 되거든요. 엑셀만 하면 공짜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걸 보면 현금 흐름부터 손익계산서, 매출, 비용, 집계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공하진 않았지만 이제 존버를 목표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장님들도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